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앞다투는 애플이 왜 갑자기 중국산 반도체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3등 기업 애플이 갑자기 중국산 디램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에서 팔 자기네 제품에 CXMT라는 중국 회사 디램을 넣어보려고 시험 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애플이 백악관이랑 상무부한테 이거 사도 되나요? 하고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 CXMT라는 중국 회사 D램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얼마나 저렴할 것 같으십니까? 반값 정도 하려나? 아니면 뭐 30% 정도 저렴할까? 중국산이니까 당연히 싸겠지. 그러니까 애플이 원가 아끼려고 눈독 들이는 거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CXMT의 D램 가격이 기존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딱히 싼 게 아니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지도 않은데 정치적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왜 굳이 중국 칩을 건드리는 거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이게 왜 애플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냐면요. 이 CXMT라는 회사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라가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과 거래하면 정치적으로 욕을 먹으면서 평판까지 깎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애플이 움직인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가 내놓은 답은 저거 그냥 협상용 카드다. 이겁니다. 진짜로 대규모로 살 생각은 없고 삼성이랑 SK하이닉스한테 야 봐라 나 중국 것도 있다. 니네 가격 안 내리면 나 절로 간다? 이렇게 겁주는 용도라는 거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애플이 CXMT를 2026년 하반기 및 2027년 공급 계약에서 가격을 낮추는 지렛대로 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CXMT가 생산하는 물량은 이미 상당수가 장기 계약으로 다 묶여 있어서 애플한테 넘겨줄 여유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제 계약은 안 될 거야. 그냥 블러핑이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애플쯤이나 되는 회사가 왜 이런 치사한 카드까지 꺼내들어야 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메모리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HBM 때문이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HBM이라는 게 워낙 돈이 되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죄다 AI 쪽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디램이 상대적으로 귀해진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스마트폰 원가가 폭발했습니다. $400 미만 저가폰의 경우에는 부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합니다. 폰 하나 만드는 값의 절반 넘게가 메모리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평균 가격도 뜁니다. 옴디아라는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5년 $467에서 2026년 $565로 1년 만에 21%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수십 년 동안 애플이 어떤 회사였습니까? 부품 회사들 쥐고 흔드는 슈퍼 갑이었잖아요. 야, 니네 우리한테 납품하고 싶으면 가격 내려라. 이게 애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메모리가 없어서 오히려 공급사한테 끌려다니는 입장이 된 겁니다. 가불이 뒤집힌 겁니다. 애플 입장에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됐고 이로 인해서 애플이 중국 카드를 꺼내든 거죠. 하지만 애플이 CXMT를 테스트하는 게 정말 단순히 블러핑이다 라고만 딱 결론 지어버리기엔 위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를 협상카드로 쓰려면 그 칩이 최소한 쓸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죠. 아무 칩이나 폰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즉 품질 인증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인증이 보통 몇 년씩 걸리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애플 인증은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문제는 애플이 지금 그 인증 절차를 실제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겁만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여겼지만 테스트가 반복되고 실제 인증까지 이어지면 CXMT는 애플이 직접 검증한 칩이라는 강력한 이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애플의 목적이 지금 당장 CXMT 칩을 왕창 살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검증까지 끝낸 대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아마 주식이나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금융으로 치면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콜옵션을 사두는 것과 같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뭐죠? 행사하지 않아도 그 값어치를 하잖아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상대의 힘을 빼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대안 없음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중국 것도 있는데. 이 한마디가 가능해지는 순간에 기존 메모리 3사의 가격 협상력이 확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애플은 지금 미국 정부한테 CXMT 칩 써도 나중에 제재 안 당하는 거 맞죠? 하고 정부한테 확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미국 기술 기업들까지 데리고 가서 중국 메모리 좀 폭넓게 쓰게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게 성사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에서 제일 깐깐한 고객이 인증해주고 미국 정부가 허가해준 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모든 제조사들도 애플도 쓰는데 뭐 우리라고 안 될 거 있나? 하면서 중국 메모리를 쓸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본의 아니게 중국 반도체의 보증인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 설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중국 반도체 쓰겠다는데 정부가 막겠지. 물론 이것도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도 애플이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D램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였는데 YMTC라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회사, 여기 낸드를 아이폰 14 중국 판매용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가격이 쌌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애플이 경쟁사보다 최소 20% 싼 가격에 YMTC 낸드를 확보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20%면 크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중국 낸드를 넣었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왜냐? 하필 그 시점에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폭탄을 터뜨립니다. 128단 이상 낸드를 만드는 중국 기업엔 미국 장비 못 판다, 이런 규제였는데 YMTC가 딱 그 사정권에 걸린 거죠. 게다가 당시 미국 의회까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애플은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YMTC 입장에선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 고객한테 우리 물건 쓸만합니다 라고 인증받을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봐라, 결국 미국 정부가 막았잖아. 이번 CXMT도 똑같이 막히겠지. 자, 그런데 말이죠, 2022년이랑 지금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애플은 싸니까 중국 걸 넣으려던 거였죠. 아쉬우면 안 쓰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막으니까 미련 없이 포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앞에서 봤듯이 CXMT는 딱히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굳이 하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번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거든요. 메모리가 없어서 스마트폰 값이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함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게다가 2022년엔 애플이 조용히 몰래 넣으려다 걸린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애플이 대놓고 미국 정부한테 이거 써도 되게 허가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판을 바꾸려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겁니다. 3년 전엔 애플이 규제에 끌려다녔다면 지금은 애플이 규제를 바꾸려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동기 자체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봤자 중국 회사인데 규모가 뭐 얼마나 되겠어?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XMT가 지금 무섭게 크고 있죠. 숫자로 볼까요? CXMT가 2025년 세계 D램 시장에서 약 7.7% 점유율을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세계 4위죠. 그리고 지금 월 웨이퍼 생산 능력이 약 30만 장 수준인데 상하이 신규 라인 같은 증설이 확보되면 이게 2배인 월 60만 장까지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금도 있습니다. 6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돈을 생산 라인 증설이랑 D램 기술 고도화, 차세대 D램 연구 개발에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겁주기용 소품이라기엔 덩치가 너무 크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주 무서운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LCD죠. LCD는 중국이 처음엔 값싼 범용 제품부터 야금야금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에이, 중국 LCD 싸구려잖아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중국한테 주도권 결국 다 내줬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이거 LCD 시나리오 아니냐 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 칩 사용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한국이 맞이할 위험이 뭐냐? 만약 CXMT가 애플 인증까지 통과하고 2027년에서 2028년 증설 계획대로 물량을 쏟아내면요, 범용 D램 시장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 커집니다. 그럼 한국은 물론 HBM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범용 D램의 점유율이랑 가격 결정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니, 어차피 한국은 HBM으로 돈 벌잖아, 범용 좀 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HBM의 경쟁력도 결국 범용 D램 시장을 꽉 잡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 라인을 HBM으로 돌릴지 범용으로 돌릴지 그 비중을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가격 통제력이거든요.
근데 범용 시장을 놓치면 이 조절하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HBM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범용 시장에서 쌓이는 생산 경험이랑 고객 기반을 경쟁사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호황 때 반짝 생긴 프리미엄 하나만 믿고 오래 버틴 산업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게 애플이 CXMT랑 실제로 계약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 메모리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다음 공급가 인상률이 꺾이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어도 이미 옵션은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딱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중국 CXMT랑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 둘째, 2027년 공급 계약의 가격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셋째, 향후 출시되는 애플 제품을 뜯어봤을 때 중국산 메모리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3가지가요, 앞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갉아먹을 핵심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싸지도 않은 중국 칩을 애플이 왜 만지작거리나 했더니 사실은 판을 통째로 흔드는 한 수였던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